네, 안녕하세요. 수학 에피토미 학원 신영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직선에 이어서 원이라는 거를 해볼 건데, 원이라고 하면은 그 꼬꼬마 때는 이런 단순한 이제 동그라미였거든요. 근데 원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학년이 올라가면서 요소가 생겼어요. 중심하고 반지름이 생겼거든요. 원의 중심. 물론 꼬꼬마 때도 있었지만, 네, 중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지름 R 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중심에서 반지름 R만큼 떨어진 이 점 P, X, Y 사이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직선에서도 X와 Y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더니 1차식의 표현이 등장했고요. 그죠? 그래서 뭐 1차 함수가 이제 직선의 그래프로 표현이 됐었고, 뭐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뭐 음함수 표현 이런 것도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든 찾아내 봅시다. 근데 방금 우리 원이라고 하는 게 뜻이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R, 그죠?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다 로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즉 중심도 이름 붙일까? 중심이니까 센터 C라고 하자. 뭐 O라고 많이 두기도 하는데, 그래서 PC의 길이가 R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걸 이제 XY로 조금 그 표현만 바꿉시다. 우리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면서 제곱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중심도 점의 좌표가 필요하네요. 작죠? A, B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PC의 제곱은 X 좌표의 차,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 Y 빼기 B의 제곱. 그래서 원래 루트 씌워서는 R이다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양변을 제곱하여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 요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의 특징을 그대로 식으로 반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우리는 무엇을 식을 쳐다보자마자 알 수 있냐면 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개, 중심과 R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A, 그죠? 괄호 안이 0이 되게 한 X값이 A죠? 그 다음 여기도 괄호 안이 0이 되게 한 Y값이 B죠? 반지름 여기 떡하니 적혀있네요. 그죠? 그래서 식만 보고 우리가 바로 중심도 알 수 있고 반지름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렇죠. 2차 함수 때는 그런 걸 우리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불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표준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응이 되어서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냥 싹 다 전개하면 돼요.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제곱, 왜 b제곱이야? a제곱이죠.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은 r제곱인데, 여기에서 조금 항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x제곱, 그 다음에 이건 x에 대한 1차항 상수항, y에 대한 2차항, 이게 또 왜 x야? y죠? y에 대한 1차항 상수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당히 모아봅시다. 2차항끼리 모으고요. 그 다음에 1차항끼리 모으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이러면 이 채로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이거를, 2a, b, 뭐 상수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요약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의 개수가 뭔가 있겠죠. y의 개수가 뭔가 있겠죠.
그리고 상수항도 무언가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표준형. 다음에 식의 표준형. 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일반형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원의 뜻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예제를 간단한 예제 하나만 보고 갑시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구체적인 좌표 평면 위에서 좌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서 한번 원을 살펴보는 경험이 있어야겠죠, 그죠? 두 점. 어떤 점으로 잡을까? 마이너스 4,3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로 잡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무렇게나 대충 때려 넣읍시다. 왠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 으로 하는 원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 3이 너무 작은데 3 이제 이 친구가 지름의 한쪽 끝, 그 다음에 2,11이면은 2,11 저 위에 있겠죠. 2,11이 또 지름의 한쪽 끝이기 때문에 이 주황색 선분이 지름인 원을 찾아내봐라 이런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잘 그렸는데. 자, 그럼 중심부터 찾죠. 원의 요소는 양끝점 이런 게 아니라 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중심은 지름의 그죠? 딱 가운데 중점이죠. 그죠? 1대1로 내분하는 중점. 평균 내면 되겠다. 중심부터 찾읍시다. 중심은 그죠? 평균 냅시다. 마이너스 4 더하기 2 나누기 2. 그 다음에 3 더하기 11 나누기 2. 해서 너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4를 2로 나누면 오케이. 친구가 중심이에요. 반지름 계산합시다. 반지름이면 개꿀이지. 지름의 절반이기도 하고요. 그쵸? 중심을 구해놨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고요. 지름을 계산합시다. 지름으로 하고 뭐 절반 하죠. 왔다 갔다 보기가 힘드니. 지름이라고 하면은 x 좌표의 차 6의 제곱. 그 다음에 y 좌표의 차 8의 제곱. 아까 문제 만들 때 방금 머릿속에서 이것만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10의 제곱이 되어서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씌운 1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충분히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다. 뭐 일반형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표지적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1,7이니까 x 빼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빼기 7.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 끝났어요. 이 친구가 답입니다. 이 주황색 원을 뜻하는 방정식이에요. 요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 짚고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x축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면 다 어디 갔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x축, y축이 있으면 이게 접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 축에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뭘 접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y축에만 접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접하는 거예요. 접점 2개.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는 위에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나는 이쪽에다가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다가 생각했는데요. 나는 다 생각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이렇게만 주어진다면 모두 네 가지 형태가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이 이제 1, 3면 혹은 중심이 이제 1, 4분면에 놓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가 많겠죠, 그죠? 그죠? 중심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위에 놓였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중심을 찍어보자. 지금 1, 4분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때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반지름. 근데 이 중심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X 좌표, Y 좌표, 중심의 좌표가 아주 예쁘게 등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이 어떤 축에 접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중심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싶어. 하지만 너네가 조금의 이해와 머리는 굴려야 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R, R이니까 우리는 방정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 R을 중심으로 가지고요. 반지름은 R입니다. 이거 하고 싶은 거.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해보죠. 제가 이제 3, 4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 4면 4, 4면 해보면 되겠죠. 중심이 3, 4면. 그러면은 우리가 쳐다볼 원은 1, 2, 3 반씩의 방향, 그죠? 노란색 원을 쳐다보는 게 되겠고,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심해야 돼요. R, R이 아닙니다. X 좌표가 음수죠. 그죠? Y 좌표도 음수예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중심의 좌표예요.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또 마찬가지로 적어보게 된다면, X 빼기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Y 빼기 마이너스 R, 네,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 4분면, 4, 4분면을 한번 채워보시고 얘기해보면 되겠다. 그러면 X축과 Y축에 접하는 것 말고도 뭐 다르게도 얘기를 주어질 수 있겠죠? 그죠? 채우고 나고 잠깐 이제 뭐 한 10초 정도? 10초. 여러분들 이제 스페이스 누르고 일시 정지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 있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떤 거를 볼 거냐면은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것 말고, 이 X축 위에 무엇이? 중심이.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인 원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자. 그러면은 X축이 필요하고요. 그죠? 뭐 Y축은 지금 문제에 조금 아무 상관없으니까 뭐 X축만 일단 그려보죠. 그래서 이 중심이 이 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중심. 그죠? 그리고 이제 적당한 반지름을 요소로 가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원이 잘 그려지는. 저긴 조금 삐딱삐딱해. 그러면 반지름 R도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이제 알아내야 우리는 이제 이런 원의 방정식을 알아낼 건데, X 좌표는 뭔지 몰라. 하지만 하나는 너무 예쁘게 결정이 돼요. 그렇죠. 0입니다. Y 좌표가 0이다라고 하는 거를 유치하잖아요. 그죠? 문제에다가 Y 좌표가 0입니다. 이러면 조건이 너무 쉬우니까 X축 위에 놓인 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다. 자,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은 X와 Y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뭐 K도 들어야 있긴 한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관계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K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도형이 원이 되도록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두 개? 두 개 정도만 체크하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여기 그 이 창의 개수가 서로 똑같아야 돼요. 반드시 1이라는 게 아니라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이제 뭐 2x제곱 뭐 2y제곱이라면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저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적당히 x 빼기 a 제곱 그리고 y 빼기 또 제곱은 r 제곱 해가지고 여기 중심이 와야 되고 딱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앞에 완전 제곱식에 붙은 이 완전 제곱식의 개수가 다 1이어야 돼요. 여기가 1이 되게 하려면 여기서 이미 아예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체크해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우변이 이제 반지름을 뜻하는 항인데 이게 제곱이 되다 보니까 항상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반지름이라는 것 뜻 자체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이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반지름이 0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는 그냥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아니라 제일 작은 단위 점이 돼버리기 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빠지고 지워버립시다. r제곱은 0보다 커야 돼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 얘기가 껴들어가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왠지 이 K의 범위는 이 2번, 여러분이 체크하는 이 두 번째에서 등장해야 될 것 같죠? 그죠? 1번은 뭐 잘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x는 x끼리 모아주고요. x제곱 빼기 4kx, 그 다음에 뭐 절반의 제곱이 오겠죠?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에다가 완전 제곱식과 상관없는 상수항들은 다 반대편으로 넘겨버리죠. 3k제곱 플러스 5k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절반 네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2k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또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겠죠. 근데 왜 좌변에다가만 더하게 되면은 등호 관계가 변하게 되니까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야죠. 양변에 똑같이 더해야 합니다. 자, 그죠? 그러면은 여기 표준형이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2k의 제곱이 될 테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 제곱이 되니까 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k 그리고 플러스 4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r 제곱 파트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공통수학 1 미락기죠. 그죠? 겁나 열심히 했죠. 그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아래로 볼록 0보다 큰 부분은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아니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은 겁니다.